여러분 안녕하세요. 더메이크 캐런입니다. 올해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2021년, 2022년, 2023년까지 CES에 가기 전에 주요 포인트를 짚어드리는 더메이크의 CES 탐구 생활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전국민 국민대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CES 2022 정말 재밌었고요. 거의 한 8월까지 강의했던 것 같아요. 올 초에 가신 내용을 8월까지? 네. 그리고 이제 업체들이 이런 발표를 했는데 그게 그 이후 어떻게 됐는가 이런 어떤 트래킹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또 CES 2023에도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한 달여도 남지 않은 CES 2023 1월 3일부터 미디어 데이를 시작으로 8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2023 CES 2022년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오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올해 CES 2023의 키워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새롭게 이제 좀 재편이 되는데 일단은 CES 측에서 이제 인간 안보라고 하는 측면을 많이 강조하는 것 같아요. 휴먼 시큐리티 뭐 약간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기 상당히 어려운데 인간 안전, 안보, 보호 뭐 이런 부분인데 1994년에 유엔에서 이제 제안을 했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어떤 경제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제 식량적인, 환경적인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어떻게 인간의 권리를 찾아갈 것인가. 이제 어떤 기술을 넘어서 시장과 사회와 정치 전반적인 부분을 확장하는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는 이제 웹3에 대한 부분들, 더밀크에서 책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웹3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강조되는 부분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이 작년하고 상당히 좀 유사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CES가 되게 빠르게 변화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메타버스 이런 것들을 추가했는데 2023년에 그거를 웹3로 확장해서 넣겠다 하면서 되게 기술의 흐름을 빠르게 수용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데이터와 보안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요. 그 웹3하고도 또 관련이 되고 전반적으로 어떤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그리고 서비스, 데이터로 확장하는 이런 부분들도 또 기술적인 흐름으로 하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CES가 좀 더 커지고 사람들이 많이 가는 행사로 계속해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CES가 세계 최대 테크쇼로 전시회로 자리매김했는데요. 라스베가스에서 매년 1월 초에 열립니다. 그러면은 2023년도에 참여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 좀 궁금해요. 네, 이제 뭐 전에 예측한 거 하고 11월 말에 미디어 프리뷰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발표된 부분을 보면은 한 2,400개 정도 전시 업체들, 그다음에 참석자가 한 10만 명 정도. 올해 이제 4.5만 명에서 2배 이상 늘어날 거다 이런 예측이 있고요. 물론 이제 CS 2020의 17만 명보다는 좀 적지만 인원이 많이 늘어날 거다. 그리고 이제 예측한 부분에 뭐가 있냐면 미국 외에서 3분의 1이 올 거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제 약간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그 혁신의 흐름이 어떤 미국 중심으로 가는 부분들, 그래서 어떤 실리콘밸리의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계속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기업들이 좀 많이 참석할 것 같은가요? 일단 이제 미디어 프리뷰에서 얘기한 부분을 좀 보면은 이제 AMD, BMW, 델타, 존디어, 텔레다 각각 이제 어떤 특징들이 좀 있고요. 델타 같은 경우는 항공 부분들, 작년에 이제 조비하고 UAM 계약도 좀 맺었고요. 존디어 같은 경우는 농기계의 혁신 부분들, AI하고 그다음에 자율주행 이런 부분들, 텔레다 같은 경우는 이제 원격 의료 부분들, 전반적인 시장의 변화들, 그러니까 각각의 독립적인 산업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융합되는 흐름들 이런 부분들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 프리뷰에서 강조한 부분이 이제 삼성, LG, 아마존 이런 혁신 기업들을 좀 봐라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미디어 프리뷰에서 강조했던 게 웹3와 관련된 컨퍼런스 섹션이 되게 강화된다고 하는 걸 저는 조금 의미 깊게 들었어요. 네, 메타버스 이제 웹3 확장되면서 나오는 부분들, 그다음에 코인데스크 협력 얘기도 있었고 상당히 재밌는 얘기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웹3와 관련된 컨퍼런스를 코인데스크와 협력을 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꾸며서 이번 CES에서 보실 수 있는 점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CTA에서 강조한 5가지 테마가 있었잖아요. 네, 하나씩 네,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이제 모빌리티, 이제 Vehicle Tech and Advanced Mobility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자동차를 넘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3사, BMW, GM, 폭스바겐, BMW, 폭스바겐 벤츠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GM을 좀 봐라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를 넘어서 이제 선박이라든가 항공이라든가 농기계로 확장되는 부분들 이런 트렌드들을 좀 봐라 이런 게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 헬스에서 이제 어떤 뭐 건강을 체크하고 치료하고 디지털 치료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코로나19에서 계속 강조됐던 정신 건강에 대한 부분들. 예. 많이 그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제 좀 회복되시길 좀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웹3하고 이제 메타버스에서 아까 코인데스크 협력하는 부분들, 전반적으로 이제 앞으로 변화해 나갈 흐름들, 데이터의 가치라든가 어떤 교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얘기가 좀 됐었고요. 푸드테크에서 이제 두 업체를 얘기를 했는데요. 세이버잇하고 이제 수비에 뒤에 잠깐 좀 나오는데, 세이버잇에서 좀 재밌는 부분이 어떤 비건 패티를 사용자가 원하는 배합대로 즉석에서 프린트한 다음에 구워내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어떤 우리가 그 이제 뒤에 이제 맞춤형 최적화 생산 이런 얘기도 좀 해놨는데, 그런 어떤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맞춰서 즉석에서 만들어내는 이런 게 또 이제 올해 여러 제품들이 그런 흐름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마트홈에 오면 역시 이제 삼성, LG 중심으로 TV와 이제 홈 엔터테인먼트를 좀 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라스베가스 가시면은 네. 그 맞춤형 패티 드셔보시고 얘기 한번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주요 관전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이제 코로나19가 끝났는데 어떤 시장 변화를 맞이할까라고 하는 부분. 사실 이제 이게 되게 올 초에 예상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뭐 가전이나 반도체 좀 어렵긴 한데, 그 어려운 부분 중에 또 일부 이제 얘기 나오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2021년 실적이 워낙 좋아서 2022년에 더 확장을 했다가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종식되면서 시장이 좀 줄어드는 부분들, 이런 부분이 가전에서 좀 나오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과 시장의 변화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모빌리티 같은 경우도 당연히 시장이 커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인건비 상승으로 뭐 우버나 이제 리프트나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도 있고요. 반면에 이제 로봇 같은 경우를 보면은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면서 자동화라고 하는 게 좀 끝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 어떤 그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제 로봇 자체의 지능이 올라가고 가격이 싸지고 그리고 이제 인건비가 상승되고 이런 부분들이 되면서 자동화 트렌드가 상당히 빨라진다라고 하는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한 이슈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기술적인 부분은 역시 이제 계속 나오는 오토모티브 얘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웹3에 대한 부분들, 디지털 헬스케어.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가 조금 뭐 규제랑 맞물려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지속 가능성 부분들, 그리고 이제 휴먼 세큐리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요 이슈가 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1월 3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주요 이제 미디어 일정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첫날 같은 1월 3일, 1월 3, 4일이 이제 미디어 데이인데요. 3일에는 이제 역시 이제 그 더밀크를 잘 보시면 재밌는 트렌드가 좀 나올 거고요. 해마다 이제 CES에서 한 해에 소비자 시장을 종합해서 정리를 해주거든요. 상당히 재밌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게 이제 미디어한테만 공개가 됐는데, 요새는 이제 유튜브로 다 공개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고, 예를 들어서 올 초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스마트 프리미엄 서비스라고 하는 3개 키워드를 이제 제시를 했고요. 2023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급변하는 변화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CS 언베일드 해서 CS 행사 전에 미디어에게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제품들을 소개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네, 더밀크에서 쫙 촬영할 거니까 네, 재밌는 시간이 될 거고요. 직접 가서 네, 촬영해서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재밌어요. 근데 좀 올해는 좀 아쉬운 점이 좀 있었고요. 아무래도 좀 규모가 좀 적고 코로나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CS 2023은 상당히 좀 화려하게 선보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4일에는 이제 각 업체들별로
우리가 이제 어떤 걸 할 거다라는 이제 비전 발표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더밀크에서 잘 정리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미디어데이 이틀이 지나고 난 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전시와 기조 연설 등이 시작이 되는데요. 기조 연설 어떤 기업들이 하게 되나요? 올해는 상당히 다양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이제 어떤 그 자동차라든가 어떤 게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나스닥도 있고요. 유엔도 있고요. 그 시장의 확대, 그러니까 가로축으로 세로축으로 다양하게 이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원격 의료라든가 여러 부분들을 다 이제 커버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조연설에서 얘기가 나오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매년 나오시는 분이죠. 리사수. 네, AMD CEO의 기조연설도 예정이 돼 있네요. 네네네. 결국 이제 게임이라고 하는 측면들, 뭐 메타버스 연결해서 가는 부분들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결국 AI의 발전. 우리가 이제 그 이번 CES에서 AI라고 하는 건 워낙 이제 많이 퍼져 있으니까 보편적이긴 한데 결국 인베디드 AI라고 하는 부분도 AI 프로세서를 기반으로 발전해 나가는 부분들이 또 하나의 이제 축이 될 거고요. 그래서 AMD가 상당히 이제 재밌는 키노트를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동차 업계에서는 어느 분이 하시나요? 네, 이제 BMW에서 이제 키노트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CS 2022에서도 재밌는 전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차량 후방에 이제 커다란 스크린을 두고서 미디어를 즐겨라. 근데 이게 그냥 비전인가 싶었는데 올해 상용화를 해버렸습니다. 즉 어떤 멀티미디어의 세계 그리고 이제 그 디스플레이 세계와 메타버스를 연결하는 이런 부분들을 비전을 이제 보여주지 않을까 싶고요. 현실과 이제 가상 세계의 이제 장점을 모빌리티 어떻게 넣을 것인가 이런 걸 발표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번에 또 특이한 키노 스피커가 있죠. 네, 농기계 회사에서도 나온다면서요? 네, 이제 존 디어가 올해도 이제 뭐 농약을 줄일 수 있는 인공지능으로 뭐 잡초를 인식해서 잡초한테만 뿌려주겠다 이런 얘기를 좀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제 어떤 AI하고 인공지능을 넣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강아지가 있을 때는 피해 간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넣어가고 있고 그리고 존 디어의 방향성은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농기계라고 하는 게 농기계 시장으로 한정돼 있었다면 존 디어가 지금 채택하고 있는 부분은 자동차 플랫폼을 들여오고 이제 최신 기술을 다 넣고 있거든요. 자동차 플랫폼들, 마이크로 프로세서나 뭐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인공지능 부분들을 넣어서 그 농업을 혁신하는. 결국 이제 어떤 그 환경 보호라든가 에너지 절감이라든가 이런 키워드들을 다 맞춰가는 혁신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농슬라라고 부르고 그쵸, 있죠. 그쵸. 네. 그 외에 어떤 분들이 있나요? 워낙 많이 나오시니까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뭐 이제 델타가 예전에 CE에 상당히 좀 재밌는 전시를 좀 했었어요. 웨어럴 로봇도 나오고 그랬는데 뭐 조비어 같이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뭐 넷플릭스, 그다음에 인스타카트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스텔란티스도 지금 이제 약간 전기차에서 약간 늦었는데 우리가 좀 혁신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 하나 얘기가 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재밌는 부분이 이제 작년에 에봇이라고 하는 디지털 의료 기기 업체 전시랑 발표가 있었는데 올해는 어떤 텔레닥이라든가 마쉬필드 클리닉이나 이런 부분에서 원격 의료나 디지털 의료의 재밌는 혁신에 대해서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하이브리드 모델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참고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게 그 CS2022 갔다 와서 그 의사분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이제 그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하면서 이제 의료 시장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게 저쪽에 어떤 디지털 의료 쪽에 시장이 있다는 걸 알지만 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좀 잘 풀어갈 수 있으면 제도적으로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많은 또 여성 키노트 스피커들이 이번에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그 우리의 리사수 CEO도 있고요. 재미있는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1편에서 CES란 무엇이고 올해의 주제와 참가 기업 그리고 주요 그 기조 연설자까지 살펴봤는데요. 2편에서는 핵심 전시 키워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편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